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아르바이트와 청소로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 딸 혜진은 군 복무 시작 후에도 매일 엄마에게 전화하며 엄마 괜찮아요. 저는 강혜우라며 안심시키지만 민정은 속으로 아직도 내 딸이 어린애 같다 세상에 너무 빨리 내던져졌다라며 걱정이 됩니다. 어느 날 딸 민정 화면에 나타난 혜진의 모습에 민정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딸의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혜진이 입고 있던 군복이었습니다. 찢어진 채로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혜진아,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억지로 웃으려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훈련 중에 좀. 훈련이 이런 게 아니잖아.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정이 소리를 지르자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상관이 소대장이 저한테. 뭐라고? 소대장이 뭘 했다고? 제가 말대꾸를 했다고 여자 주제에 건방지다고. 그래서 이렇게. 웃지 마. 내 딸이 당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뭐라고? 웃기네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고? 그래. 우리 혜진이는 707 특수부대 출신이야. 당신들 같은 X들보다 100배는 강해. 민정의 말에 장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707 특수부대는 군 내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뭐 707 특수부대? 김 소대장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여기서는 내가 상관이야.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새벽 5시부터 공사 소음으로 요란했습니다. 빵빵거리는 덤프트럭 소리와 드릴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민정의 잠을 깨웠죠. 50대 후반의 민정은 몸을 일으키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엄마, 잘 자고 있죠?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젯밤 11시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원룸에 가까운 투룸 아파트는 햇살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창문 밖으로는 똑같이 생긴 회색 아파트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민정은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안에는 김치와 된장, 계란 몇 개가 전부였죠. 혜진이 입대하기 전까지는 둘이 먹기에도 부족했던 음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민정은 계란 하나를 꺼내 후라이를 붙이며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혜진은 25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엄마, 나 강해요. 특수부대 훈련도 무사히 마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씩씩했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어요. 혜진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는 걸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민정은 혼잣말을 하며 계란 후라이를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팍팍 튀며 손등을 태웠지만 아픈지도 몰랐어요. 머릿속은 온통 혜진 생각뿐이었거든요. 밖에서는 또다시 굴착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이 새벽부터 무슨 공사를 하는 거야. 사람 살고 있다고. 하지만 공사 인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민정은 화가 나서 창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혜진아,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괜찮은 거지? 네, 괜찮아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렸습니다. 민정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혜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훈련이 좀 힘들었을 뿐이에요. 엄마는 어떠세요? 아르바이트는 잘 되고 있고요. 민정은 혜진이 화제를 돌리려 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딸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응, 엄마는 괜찮아. 청소일도 잘하고 있고 내가 없어서 좀 심심할 뿐이야. 엄마, 제가 빨리 전역해서 돌아갈게요.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고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마세요. 알았어. 넌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민정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떨림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민정은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옮기고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혜진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공사 소음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군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정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혜진 생각이 나서 불안해질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 그 떨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설마,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 그렇게 강하다고 했는데, 특수부대 훈련까지 마쳤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엄마의 육감은 자꾸만 불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민정이 아침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혜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을까봐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죠. 평소 같으면 점심때쯤 안부 메시지라도 보내곤 했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왜 연락이 없지?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쌀 때도 계속 휴대폰 소리에 신경이 쓰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혜진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은 반가운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혜진아.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혜진의 모습에 민정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딸의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혜진이 입고 있던 군복이었습니다. 찢어진 채로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혜진아,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억지로 웃으려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훈련 중에 좀. 훈련이 이런 게 아니잖아.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정이 소리를 지르자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상관이, 소대장이 저한테 뭐라고? 소대장이 뭘 했다고? 제가 말대꾸를 했다고. 여자 주제에 건방지다고. 그래서 이렇게. 혜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정은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 KXX가 내 딸한테 어떻게 감히. 민정이 욕을 내뱉자 혜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들릴까봐.
들리면 어쩌라고. 그런 놈들이 우리 혜진이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민정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얌전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딸이 당한 일을 보고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혜진아, 지금 어디 있어? 엄마가 지금 당장 가서. 안 돼요, 엄마. 오시면 안 돼요.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더 큰일이 뭐가 있다고. 내 딸이 저렇게 맞았는데. 혜진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가 참을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참고 견딜게요. 참으라고? 누가 참으라고 했어? 그런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으라고?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가 가서 그놈들한테 따져볼 거야.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멀쩡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엄마, 정말 안 돼요. 그러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제발. 혜진이 애원하는 모습에 민정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저렇게 당하고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니요. 혜진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거야. 영상통화가 끊어진 후 민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침실로 뛰어가서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쏟아부을 작정이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반드시 널 구해낼 거야. 그 KXX들한테 똑똑히 보여주겠어. 민정은 휴대폰을 들고 오랜 친구인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군대 쪽 아는 사람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혜진이가 군대에서 맞았어. 상관한테. 순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 민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순순하기만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과 맞서려 하고 있었던 거죠. 이틀 후 새벽 민정은 순자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군부대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순자의 남편이 예전에 군무원으로 일했던 덕분에 부대 주변 지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민정은 손에 망원경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평생 이런 물건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정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내 딸이 저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꼭 저놈들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두 사람은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숨어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었는데 멀리서도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야, 여자들은 뒤로 빠져. 여군 주제에 남자들이랑 같이 서 있으려고 해. 민정은 망원경으로 부대 안을 들여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혜진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 했지만 너무 멀어서 얼굴까지는 구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군들이 따로 뒤쪽으로 밀려나는 모습은 또렷하게 보였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같은 군인인데 왜 저렇게 차별을 해? 순자도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장교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더 가까이 가려 했어요. 민정아, 위험해. 더 가면 안 돼. 하지만 민정은 순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심스럽게 부대 담장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때 장교 몇 명의 대화가 들렸어요. 요즘 여군들이 너무 건방져. 특히 그 혜진이라는 년 말대꾸가 장난이 아니야. 김 소대장이 제대로 교육시켜준 것 같던데 며칠 전에 확실하게 해줬잖아. 그래도 아직 부족해. 여자 주제에 특수부대 나왔다고 우쭐대니까 더 세게 해야 돼.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들이 혜진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괴롭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게 XX들이. 민정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교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누구야? 거기 누가 있어? 민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분노가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어요. 내가 혜진이 엄마야. 우리 딸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장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서 계급장이 가장 높아 보이는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 그 건방진 년의 엄마구나. 여자 주제에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야? 여자 주제라고? 당신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당신 딸이 군기가 없어서 교육을 받은 거야.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여자가 와서 떠들지 말고 그냥 가. 교육이라고? 사람을 저렇게 때려놓고 교육이라고 해? 김소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섰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와서 지랄하는 거야? 군대는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지랄이라고? 내 딸이 당한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민정은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들이 우리 혜진이한테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어. 여자라고 무시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증거나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김소대장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증거라고 할 만한 건 혜진이의 상처뿐이었거든요. 증거는 없잖아. 그냥 가라고. 여기서 더 떠들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장교들이 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 민정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웃지 마. 내 딸이 당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뭐라고? 하, 웃기네.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고? 그래. 우리 혜진이는 707 특수부대 출신이야. 당신들 같은 X들보다 100배는 강해. 민정의 말에 장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707 특수부대는 군내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707 특수부대? 김소대장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여기서는 내가 상관이야.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정은 휴대폰을 꺼내서 그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이 깜짝 놀라며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증거 만들고 있어. 당신들이 하는 짓을 세상에 알리겠어. 순자가 뒤에서 민정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가자. 너무 위험해. 하지만 민정은 끝까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장교들의 당황한 표정과 협박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어요. 부대를 떠나면서 민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정이 부대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혜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부대에 왔었다며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갔다 왔어. 그놈들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더 큰일 날 것 같아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민정은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큰일이 뭐가 있어?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김 소대장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어제부터 저한테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아예 눈에 불을 켜고 괴롭히겠다고. 민정은 혜진의 말을 듣고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 KXX가 엄마한테 화풀이를 딸한테 하다니. 그때 혜진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다른 여군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응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소리 지르는 거 봤다고, 정말 시원했다고. 민정은 의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일부 남자 부대원들도. 김 소대장이 너무 심하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나 봐요. 민정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가 제대로 해볼까? 엄마, 무슨 뜻이에요? 내가 혼자 가서는 안 되겠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겠어. 다음 날 민정은 순자와 함께 동네 부녀회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던 모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언니들, 제가 부탁할 일이 있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녀회 회장인 영희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혜진이가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순간 부녀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폭행? 군대에서 그런 일이? 민정은 혜진이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아이 얼굴이 저렇게... 영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언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딸들도 언젠가는 군대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부녀회 아줌마들은 단합했습니다. 평소에 각자 생활에 바빴던 그들이지만 이런 일에는 하나로 뭉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순자가 물었고 영희가 답했습니다. 부대 앞에서 시위하자. 피켓 들고 서서. 시위라니. 괜찮을까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희는 단호했어요. 뭐가 문제야? 우리는 정당하게 항의하는 거잖아. 무슨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후 민정을 포함한 부녀회 아줌마 10명이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군내 폭력 중단하라, 여군 인권을 지켜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딸들을 지켜주세요. 폭력은 안 됩니다. 아줌마들의 목소리가 부대 안까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고 일부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때 부대 안에서 장교들이 나왔습니다. 김 소대장과 지난번에 봤던 장교들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 소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당한 일에 대해 항의하는 거예요. 민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항해. 여기는 군사지역인데 무허가 집회는. 무허가 집회가 아니에요. 정당한 표현의 자유예요. 영희가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김 소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서 떠들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어요. 신고하세요. 우리도 폭행 신고할 거니까. 민정이 맞받아쳤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부대 안에서 여군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진도 그 안에 있었어요. 민정과 눈이 마주치자 혜진이 깜짝 놀랐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시위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들이 우리 때문에 정말 고마운 일이네. 김 소대장이 여군들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야, 뭘 보고 있어? 빨리 들어가. 하지만 여군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정 일행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저것들이 진짜. 김 소대장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이만 가겠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민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줌마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오늘 다른 여군들이 모두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감동받았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야. 그런데 엄마 조심하세요. 김 소대장이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민정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화내게 내버려둬. 이제 엄마도 무서울 게 없어. 시위를 한 지 일주일 후 민정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민정 씨 맞으시죠? 출두하셔야겠습니다. 출두요? 왜요? 군부대에서 무허가 집회와 업무 방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고발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혜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혜진아, 엄마도 지금. 김 소대장이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어요. 상급자에 대한 불복종과 군기문란이라고. 민정은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 징계위원회? 그리고 더 심한 건 제가 엄마랑 짜고 군기를 흐렸다고 하면서 다른 여군들한테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모든 게 더 꼬이고 있어요. 민정은 자책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거든요.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실수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다음 날 경찰서에 간 민정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냉담하게 말했거든요. 민정 씨, 군부대 주변에서 무허가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허가 시위라니요? 저희는 그냥 항의만 한 거예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부대 업무를 방해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민정의 오랜 친구이자 동네에서 함께 자란 경찰 출신 창수였어요. 민정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창수야. 나 경찰서에 불려와서. 창수는 상황을 듣더니 담당 경찰관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민정에게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아, 이거 좀 심각해. 군부대에서 정식으로 고발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조용히 해. 더 이상 부대 주변에 가지 말고. 창수의 말에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혜진이는 어떻게 해? 그 애가 지금 징계위원회에. 그것도 문제야. 내가 듣기로는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 이번 일을 확실히 정리하라고. 민정은 절망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
내가 혜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든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부녀회 언니들이 다 화가 났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고발을 해. 순자의 말에도 민정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혜진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창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정아, 나 좀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 군부대 내부에서 내 딸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대. 혹시 내 딸이 정말 707 특수부대 출신이야? 응, 왜? 그게 위쪽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해. 707 출신이 맞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민정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전화를 끊은 후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혜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갑자기 부대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정말 707 특수부대 출신이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죠. 그랬더니 얼굴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민정은 창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 소대장은 더욱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도 저한테. 혜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혜진아, 왜 안 나와? 엄마,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전화 끊을게요. 혜진아.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창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큰일이야. 내 딸이. 혜진이가 어떻게 됐어?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린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일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민정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딸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 것 같았어요. 과연 혜진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 딸을 도울 수 있을까요? 혜진아, 엄마가 정말 실패하는 건 아닐까? 민정은 창문을 바라보며 절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징계위원회 전날 밤 민정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에서 군대 관련 법규와 징계위원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이런 걸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민정은 자신의 무지함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새벽까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부대 내 폭력은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네. 민정은 관련 조항들을 프린트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혜진이 상처 사진.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민정은 휴대폰에 저장된 혜진의 영상통화 녹화본을 다시 봤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이것이 바로 증거였던 거죠. 아침이 되자 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급한 소식이야. 어젯밤에 부대에서 큰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야? 내 딸하고 같은 부대에 있던 여군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했대. 민정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 부대 내 성추행과 폭력에 대한 내용이야. 김 소대장을 포함해서 여러 장교들 이름이 나와 있어.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상부에서 긴급 조사단이 내려온대. 오늘 징계위원회는 연기됐어. 민정은 안도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어요. 혜진이는 괜찮을까? 그게 내 딸이 그 여군을 도와서 병원에 데려갔다고 해. 덕분에 생명을 구했어. 민정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도왔다니요. 오후에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 변화가 있어요. 응, 창수 삼촌한테 들었어. 괜찮아?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조사단에서 저한테 개별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제가 707 특수부대에서 뭘 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자꾸 묻더라고요. 민정은 의아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사관들 표정을 보니까 뭔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순자가 흥분해서 찾아왔습니다. 민정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군부대 조사 관련해서 나왔어. 그런데 특수부대 출신 여군이 핵심 증인이라고 하더라고. 민정은 급히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군 내부 폭력 사건 긴급 조사 자막이 떠 있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의 한 여군이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부대 내 조직적 폭력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혜진이 뉴스에 나올까봐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다는 희망도 들었어요. 다음 날 창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정아, 이번에 정말 큰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조사단에서 부대 내부 CCTV를 모두 확보했어. 그리고 내 딸이 당한 일들이 다 찍혀 있었던 거야. 민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뿐만 아니야. 다른 여군들한테 한 일들도 다 나왔어. 김 소대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연루됐어. 그럼 이제? 김 소대장은 이미 구속됐어. 다른 장교들도 조사받고 있고. 민정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뀔 수 있다니요. 그럼 혜진이는? 내 딸, 이제 영웅이야. 동료를 구한 것도 그렇고 용기 있게 증언한 것도.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혜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환한 목소리였어요. 혜진아, 괜찮아?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김 소대장도 구속됐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조사받고 있어요. 정말? 이제 안전한 거야? 네,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용기를 내서 싸워줘서. 만약 엄마가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책하고 후회했던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도 많이 배웠어. 분노만으로는 안 되고 증거와 지혜로 싸워야 한다는 걸. 맞아요. 그런데 엄마,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 부대에서 여군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 담당자로 추천받았어요. 민정은 기뻤습니다. 딸이 피해자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었다니요. 우리 혜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줘서. 전화를 끊은 후 민정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공사 소음은 들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소리로 들렸어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군 본부에서 직접 온 공문이었어요. 부대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민정은 공문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군 본부에 간다니 꿈만 같았어요. 창수가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민정아, 이거 정말 큰일이야. 위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나를?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잖아. 엄마의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라고. 간담회 당일 민정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군 본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니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혜진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딸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별이 주렁주렁 달린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민정은 위축될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 제보자이신 민정 씨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하자 모든 시선이 민정에게 집중됐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혜진이 어머니입니다. 그때 한 장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군이 따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군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다니요. 아니에요. 그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정은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잘 모르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민정은 혜진이 당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군들이 당하는 차별과 폭력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한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위계 질서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민정이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딸은 707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폭행당했죠. 장군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참모총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일어섰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저희보다 훨씬 우수한 전사입니다. 그런 인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혜진아,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혜진은 참석자들에게 경례를 한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참모총장이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진 중사,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앞으로 여군 인권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혜진이 깜짝 놀라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여 격려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참모총장이 민정과 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군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민정과 혜진이 본부 건물을 나오면서 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 많은 장군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도 놀라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이제 정말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군본부, 여군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시민의 용기가 만든 변화. 민정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혜진아, 우리가 해낸 거야. 네, 엄마.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하지만 민정은 아직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구나. 민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때 혜진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이제 진짜 참교육이 시작돼요. 민정은 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시작인 거였어요. 한 달 후 민정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군내 성폭력 가해자들 실형 확정 자막이 떠 있었어요. 김XX 전 소대장 징역 3년, 동조 장교 5명 전원 유죄. 민정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혜진아, 왜 이렇게 일찍? 그리고 왜 사복을 입고?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 휴가 받았어요. 여군 인권 개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혜진이 가방에서 공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뭐야, 이게? 국방부 장관 표창이에요. 엄마가 받으신 거예요. 민정은 깜짝 놀라며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 민정. 군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엄마의 용기가 군 전체를 바꿨다고 해요.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였던 자신이 이런 표창을 받다니요. 그런데 혜진아, 너는 어떻게 됐어? 저요? 저는 이제 여군 교육대 교관으로 발령받았어요. 후배들에게 올바른 군 생활을 가르치는 일이죠. 정말? 우리 혜진이가 교관이라니.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자와 부녀회 아줌마들이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민정이 언니, 축하해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줌마들이 몰려들어 민정을 둘러쌌습니다. 영희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니가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뭘요? 언니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나쁜 놈들이 다른 여군들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순자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 민정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간 후 민정과 혜진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차 맛이 어때요? 응, 좋아. 오랜만에 마음 편히 마시는 것 같아. 혜진이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만해.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의 용기가 저를 구했고 다른 여군들도 구했어요. 그리고 군대 전체를 바꿨어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소음이 아니라 희망의 소리로 들렸어요. 혜진아, 엄마도 많이 배웠어. 뭘요? 세상이 아무리 잔인해도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걸.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것도요.
맞아. 순자도, 부녀회 언니들도, 창수 삼촌도 모두가 도와줬잖아. 그때 민정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부대에서 복무 중인 여군입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부대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은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혜진아, 이거 봐. 혜진이 메시지를 읽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의 영향력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러게. 신기하네. 일주일 후 민정은 혜진과 함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대받고 간 거였어요. 여군 인권 개선 성과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부대에 도착하자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군들이 당당하게 걷고 있었고 남군들도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한 여군이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혜진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였어요. 지금 정말 좋아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발표회에서 부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정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은 부끄러웠지만 뿌듯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민정과 혜진은 부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안하시죠? 혜진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응, 정말 편안해. 우리 딸 덕분에 세상도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둘 다 덕분이겠지. 엄마와 딸이 함께 해냈으니까. 민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네, 엄마. 저도 후배들에게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만든 변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혜진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딸의 어깨가 든든해 보였고 민정 자신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낼 때가 있으실 텐데 그 모든 순간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소감이나 다음에 보고 싶은 이야기 주제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